안녕하세요. 네, 수익을 부탁해 김태윤입니다. 봄이 되면서요,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꽤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 겨울보다 봄에요,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기가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봄나물인데요. 봄동 혹은 미나리, 달래, 냉이 같은 것들이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가지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씁쓸한 맛을 내는 카네킨이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봄동 나물 같은 거 드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죠. 이 봄동만큼이나 맛있는 나물처럼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 수익을 부탁해 출발합니다. 내 수익을 부탁해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방송 중 전문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번, 1023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종목을 싹 해결해 드립니다. 둘째, 문자 메시지로 빠르고 간단하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1600-2576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담할 종목이 없더라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600-2576번으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세요. 투자 유망주는 물론이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MTN톡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MTN톡 접속 방법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전화나 문자,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내 수익을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에게 맛있는 수익 레시피를 전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MTN톡의 최우성 전문가님, 그리고 김현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 장을 담근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양시장 모두 다 사실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하락 전환을 하면서 0.9% 하락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권에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역시나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사자세를 외쳤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막판 금투에서 물량을 대거 내놓으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3시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대한 EU의 합의가 불발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선물 시장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9일로 예정되는 오펙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도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테마를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도 선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진단키트나 아니면 구충제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나섰고요. 제지주, 또 중국주, 화장품주들은 또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시장 상방 압력을 더욱더 높여줬고요. 상단에서는 IT주 쪽으로 매기가 또 쏠리는 모습 보여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또 빨간불 켜내면서 시장을 또 주도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을 달군 특징주들 뭐가 있었을까요? 김현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또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눈에 띈 종목은 그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이제 의료용 마스크 생산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이제 중국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이제 클렌징 제품이나 여름용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유아용 화장품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이제 마스크 생산 라인 6대를 설치하고 이제부터 마스크 생산을 개시하겠다는 이제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고 장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하면서 이제 종가로 이제 1,24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우한 봉쇄 해제 소식이랑
이런 소식들이 중국 소비주들이나 화장품 업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점도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제 강세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일단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대략적으로 작년 5월달 한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오더라도 일봉상 대략 121선에서는 지속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이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중국 소비 심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랑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투심에 의해서 다시 한번 121선을 도전하는 1,300원 선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1,300원 선, 1,300에서 1,320원 선 정도에서 이제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1,500원 선까지는 또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1,100원 선을 기준으로 조금 이제 지지선을 바라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1,500원 선 저항을 이제 직전 고점이었죠. 직전 고점 대략적으로 2월 중순 때 1,500원 선을 직전 고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1,300원에서 1,500원대 이 사이에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 종목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중국 기대감이나 이런 화장품 업종 강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공시를 보면은 최근 그 사업 보고서가 지연 제출 공시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사업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 공시를 해서 승인이 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연 공시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강한 투심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최우성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또 눈에 띄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코아시아.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이 눈에 띈 이유는 오늘 이제 이슈가 또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아시아가 이제 지난해 7월달에 이제 홍콩 쪽에 그 코아시아 세미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진출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슈 뜬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 DSP에 등록이 됐다라고 이제 이슈가 떴거든요. 그 DSP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십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그 축약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코아시아가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이 더욱더 이제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가로 높게 좀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좀 그 실적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그 최근까지 좀 꾸준한 흑자가 났었는데 조금 특이사항으로는 18년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중국 쪽에 법인이 좀 철수가 되면서 일회성으로 좀 적용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재차 좀 19년도에 좀 정상화가 되면서 나름 전반적으로 재무는 좀 우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종목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화면상에 띄어져 있는 건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 당겨서 차트를 살펴보면은 나름 그래도 저점은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가격 구간대가 대략 한 9,000원 가격 구간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이제 저항대 가격 구간은 한 9,500원 정도 가격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가격 구간대를 절반 정도 딱 나눠서 보면은 한 6,700원 가격 구간대가 또 2차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가격 구간대를 이제 갭으로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 나름 안정적인 가격 구간대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일봉을 살펴보면은 이제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지만 다시 뭐 크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좀 수급적으로 이 종목을 살펴봤을 때 크게 밑에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다시 재차 6,700원 밑으로 이탈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좀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을 달군 특징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2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내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과 함께 또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연락 많이 주시면서 또 투자 전략까지 덤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먼저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예, 무림페이퍼. 네, 무림페이퍼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3,030원에 40%거든요. 네, 3,030원에 40%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이 좀 빠지기 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19년 5월 말이에요. 19년 5월 말에요? 예. 5월 말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처음 시작하면서. 네. 처음 시작하시면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시장이 빠지면서 매수를 계속 했는데 물려 계셨다가 예, 지금 회복하고 올라가지고. 네,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제지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매수가 부분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무림페이퍼 19년 5월 달에 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관점으로 진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주식을 처음 하면서 네. 이제 추천 일을 받아가지고 추천 구매를 받으셔서? 했는데 네네. 제 네. 종목을 해서 2개는 수익을 좀 봤는데 이것만 변동이 없고 계속 타이밍을 좀 6월쯤에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데 전혀 제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 무림페이퍼에 대해서 간단히 기업부터 설명드리면은 백상지나 아트제와 같은 좀 인쇄 용지를 전문적으로 좀 생산해서 국내외로 좀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무림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 기업인데요. 일단은 최근 시장 상황에서는 다소 좀 동떨어진 테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지업종이 많이 강세를 보였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좀 화장지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프 값이 좀 오르기도 외국 펄프 값이 좀 오르기도 했겠지만 국내 펄프 시세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펄프 시세가 상승했으면 이제 무림페이퍼의 계열사인 그 무림 SP가 펄프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무림 SP 주가가 많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경쟁력이 부각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무림페이퍼는 이제 펄프 시세가 변동이 없었고 인쇄용지에 대한 매출이 거의 이제 매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시장과 동조화되면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코로나 사태 반사이 그 택배 물량 증가 소식으로 한번 제지 관련 업종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2월 달에는 한번 수익 구간도 한번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인쇄지가 매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익 실현 매물로 시장과 동조화된 흐름이 이어지면서 약세 구간이 보였고 그리고 지금 지난해 실적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SNS나 뭐 영상 등을 통해서 이런 종이 말고 이제 다른 마케팅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쇄지 매출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나중에 뭐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해서 친환경적인 종이 관련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낸다면 충분히 강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등 시에 조금 정리해서 종목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는데요. 일단 무림페이퍼 현재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림페이퍼가 좀 선거 때마다 선거 용지 좀 특수를 누리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월 15일 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투표 용지라든가 선거용 팜플렛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주가 구간도 낙폭 과대구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셨다가 대략 2,400원 선, 2,400원에서 2,600원 선, 이 선까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무림페이퍼는요, 2,400원에서 2,600원 라인대 올 경우에 그때는 좀 정리를 하셔서 더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것이 어떨까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잘 네. 이해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손실이 있긴 하지만요. 저희가 또 좋은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또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는 문자를 한번 볼까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10%에 2,84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보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오늘은 급락하긴 했네요. 6.53% 하락하면서 2,29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일별 시세를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왜냐면 시장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시장이 좀 되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니까 지금 6거래일째 지금 음봉을 띄우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또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긴 했고요. 최우성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왜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종목 매출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시에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광육착 접속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그쪽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쪽이 지금 이제 북미 쪽 매출이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이 좀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손익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특이사항으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2017년도에 또 이제 스펙주랑 합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만 좀 살펴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합병 이후에 이제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5G 섹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 그 다음에 좀 좋은 흐름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추세대를 하나의 추세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상 보여져 있는 것처럼 아래쪽 추세선과 위쪽 추세선을 만들면서 하나의 추세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특징은 조금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평선 돌파와 이탈 여부를 좀 함께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만들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되거나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 추세대 안에서 주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렸던 게 20일 이평선을 기점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 추세대 안에서 20일 이평선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탈이 되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를 또 이제 권유를 드리겠고,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가격대가 2,840원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 종목 보면은 바로 밑에 또 20일 이평선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20일 이평선을 또 이탈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손절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제 매수가 부근 혹은 좀 수익 구간까지 좀 가지고 가셨다가 또 이제 익절을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의 돌파 여부 그리고 이탈 여부를 잘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지금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돌파 여부를 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또 수익을 보는 방향에서 또 정리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파미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200원이고요. 3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파미셀 오늘 장중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권에 있다가 오히려 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힘을 내면서 빨간불 켜낼 수 있었습니다.
2.33% 상승하면서 17,550원의 종가를 형성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코로나19 관련된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를 통해서 엮이면서 또 3월 31일에 22,350원까지 올라섰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권으로 조금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미셀이요. 김현우 전문가님,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도 좋을까요? 네, 일단 파미셀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미셀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 18,200원이면은 아무래도 주가 급등할 당시에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걸로 지금 제가 추정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종목 특성상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투심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만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줄기세포 코로나 치료제 전체적인 그 종목 섹터의 흐름을 다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뭐 관련주로는 뭐 줄기세포 이제 강스템 바이오텍도 있겠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훑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바닥이 그려졌죠.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이 나면서 대략 15,600원에서 15,500원 이 선이 지금 단기적인 지지선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 지금 과대낙폭 구간에서 다른 화장품 업종이나 5G 업종이나 테마가 좀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이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선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가는 지금 이 구간이 가장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대략 18,800원에서 19,000원 이렇게 짧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미셀은 목표가 18,800원에서 19,000원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죠. 그 힌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리 김현우 전문가님 봄바람이 또 나왔습니다. 봄바람 부는 화장품주 색조 업체 중에 따봉이다라는 힌트가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 때문에 화장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민낯으로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다시 한번 또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이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최초 그 색조 전문 화장품 브랜드 기업인데요. 오늘 좀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나 뭐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 한 템포 늦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 외주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역시 약간 후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지난해 실적이랑 그 1분기 실적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일단 세 글자라서 저는 예상되는 종목이 있긴 하는데 제 눈에 늘 바르는 게 있거든요. 요거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우성 전문가님, 소비에도 트렌드가 있다라는 건데 그제 또 맞을까요? 언택트?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네. 지난 방송 등을 네. 통해서 좀 언택트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하나의 트렌드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렇게 보통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트라는 그 트렌드 하나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접근을 같이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이제 순환매가 돌고 그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또 잘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일단 언택트 관련된 이제 부분은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그중에 하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궁금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궁금하시다면요.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싹 해결해 드리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그 전략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종목들과 함께 그 전략 그리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덤으로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매지원이요. 매지온이요. 매지온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8만 2천 원에 70%요. 18만 2천 원에 비중 70%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손실이 굉장히 크십니다. 지금 종가가 13만 2천 원이거든요. 지금 손실도 크시고 비중도 크신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원래 22만 원 정도에 매수했다가 계속 추가 매수해가 단가를 좀 내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고 지금 시장이 빠졌을 때 어느 정도 물을 타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신 거죠? 예. 아이고, 걱정이 크시겠어요. 계속 가도 될지 어쩔지 지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성 전문가님, 매지온이요.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못 들었는데 비중이 지금 몇 프로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원래는 한 30%로 시작했는데 물타기 하다 보니까 70%까지 들어간. 현재 그럼 70%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거고, 예. 그래서 평균 단가는 한 18만 2천 원 정도 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매수 시기가 언제쯤이신 걸까요? 작년 12월 달 정도에. 작년 12월이요? 예. 혹시 어떤 매수 포인트를 좀 가시고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셨는지? 이게 네. 심장 관련해서 이렇게 임상 실험도 fontan. 한다고 해서 예. 네. 하여튼 얘기 듣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 뒤부터 쭉 밀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일단 이 종목 시장 흐름도 좀 알아야 되고, 현재 시장 흐름과 또 어떤 이 사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들이 또 잘 맞는 산업인지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일단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산업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방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제약 쪽, 그다음에 이제 사료 쪽 해서 좀 크게는 세 가지 산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 매출은 이제 사료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료 쪽은 현재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좀 그런 부분을 좀 받아서 매출은 현재 꾸준히 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손익은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방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제약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부분 연구개발비로 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손익 부분은 좀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사료 쪽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또 정부가 발표했던 거 이제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가축을 좀 금지했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사료 산업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업 자체가 좀 기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료업도 이제 좀 기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하지만 좀 시장에서는 좀 미비하다, 영향이 미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또 발기부전 치료제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세계적으로 한 대략 이제 남성이 한 40세에서 70세 정도 평균으로 좀 통계를 보면은 한 절반 이상 정도 남성들이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요인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요즘에 앉아서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운동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신약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매지온이라는 기업이 현재 임상 3상까지 간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는 이제 폰탄 환자 관련된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폰탄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폰탄 환자는 선천적으로 이제 그 심실, 그러니까 심장에 심실이 보통 2개를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이제 하나밖에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폰탄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환자들이 현재까지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메지온이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유데나필이라는 치료제가 이제 폰탄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면은 그 심혈관 자체가 좀 확장이 되면서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고 합병증 같은 것도 좀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현재 임상 3상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아마 시청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분명 시장에서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주가도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방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메지온 제가 좀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좀 장기적인 그런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우상향 추세, 그러니까 이 추세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냐면 2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리를 하겠다가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는 조금 리스크를 안더라도 수익권까지 한번 가지고 가 보겠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제 시청량의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추세선 이탈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피면서 2가지 전략을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나는 그래도 뭐 좀 최소화하는 가격 구간에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한 17만 원에서 아니면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18만 원 그 사이 가격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를 좀 제가 권유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그래도 나는 좀 리스크를 안더라도 한번 좀 쭉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한 전고점 가격 부근이었던 한 25만 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또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메지온이요. 네네. 예, 이게 뭐 5월달쯤에 그 신약 관련해서 뭐 신청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약 개발이라는 것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앞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포커스를 너무 신약 개발 쪽에다가만 두지 마시고, 제가 이제 뭐 사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서 기업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서 추세선 이탈 여부 항상 살피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아직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더라도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2가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 계속 가지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한번 기다려보세요. 25만 원까지 한번 전고점 돌파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송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그러게요. 제지주가 나와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제지 볼게요. 3,830원에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셔가지고, 아니 오늘 제지주 좋았는데 왜 손절일까라고 했더니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12.65% 급락하면서 2,97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제지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14종목 중에서 12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하락 종목 수는 2종목, 한국제지와 한창제지뿐이었는데 한국제지는 보합권 내에서 마감을 했지만 한창제지는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최호성 전문가님, 김현우 전문가님, 이거는 그럴까요? 혹시 총선 앞두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제지 업종과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창제지가 가장 그 총선 테마주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정치 총선 앞두고 좀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15일 다가오면서 점점 더 이 변동성은 점점 커질 것 같고요. 한창재지 주가 흐름 오늘 많이 하락에 나왔지만 그러면 좀 반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부터 잘 살피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선알루미늄 보면 오늘 남선알루미늄도 강하게 지금 상승 흐름 보였다가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남선알루미늄도 떨어졌다면 한창재지도 떨어졌고 그렇다면 오늘 좀 지지율 뉴스 같은 거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에이텍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좀 8%대 급등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나왔지만 지금 이런 지지율이 지금 대략적으로 20, 30%대에서 계속 그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창재지도 주가 등락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지금 3,85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급하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단기로 진입하셨을 때에는 지지선을 항상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2,750원 선, 이 선을 기점으로 지지선을 잡아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왜냐하면 이 구간대에서 횡보 흐름이 나왔던 구간에서 2,750원 정도가 가장 저점을 찍는 흐름을 여러 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2,750원이 깨지면 하방 환율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되 제가 정치 테마주를 또 이렇게 여러 번 상담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15일 이전에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까지 보시기보다는 항상 지금 지지율의 변화가 동등하게 20, 30%대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창재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비중이 크실 것 같으신데 비중이 크시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들도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는 15일 이전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레몬입니다. 울고 계세요. 분석 좀 해주세요. 21,900원에 매수했는데 팔지도 못했어요. 내일부터 더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레몬이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싣고 오늘도 올라가나 했는데 장 막판에 쭉 떨어지면서 3.87% 상승에 멈췄죠. 18,8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한 때는 23,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종목인 톱텍도요.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7.58% 하락하면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레몬 혹시 오늘 매수 들어가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레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레몬처럼 어떤 테마 성향이 강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좀 신고가 계속해서 좀 갱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사실 일단 뭐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제가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레몬 이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좀 그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캔들은 굉장히 좋은 캔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안 좋은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하락에 대한 요인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종목이 그 투자 경고 종목에 좀 지정이 된다라고 이제 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이제 테마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뭐 이제 코로나 관련 그 테마 내에서 계속 또 제가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되고 있다라고 좀 지난 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가격대가 21,900원이죠. 네, 지금 현재 조금 그 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이 내일 추가적으로 오늘 종가보다 좀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음봉으로 이제 계속 이제 캔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뭐 굳이 가격대로 또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이제 전일 종가 기준이었던 뭐 한 18,100원 가격권대가 또 이탈이 된다면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좀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포트에 우리 두 전문가의 비법 레시피만 한번 첨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난 추천주들 AS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김현우 전문가님이 케어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4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6.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중한데 19,600원까지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원격 진료된 관련된 종목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케어랩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네. 딱 이용자 급증도 좀 투자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점이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원격으로 관련 중인 인성정보나 인피니티 헬스케어와 같이 좀 원격 의료 관련 주의 강세를 보이는 케어랩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추천 당시 이후부터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단기 평선들도 점차 골든 크로스를 그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점선 부근이 241선인데 지금 작년 말부터 대략적으로 121선에서 241선 여기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241선을 5번째 시도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언택트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살아있고 이런 또 케어랩스만의 또 매각 기대감도 소재가 남아있죠. 그래서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18,000원 1차 목표가 드렸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매각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공시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만 더 기간 투자하셔서 한 22,000원 선 구간까지는 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성 전문가님 전파 기지국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3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너무 놀라가지고 64.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바로 좀 전파기지국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이 종목 AS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분봉상 흐름을 좀 보면은 자 지금 굉장히 장 막판 직전에 급등을 하면서 또 동시호가 때 또 갭을 띄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2차적으로 그 목표가를 제시했던 3,700원에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그냥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매도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홀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좀 에이스 준비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아마 내일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3,740원보다 더 높은 가격권한테 또 갭을 띄워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일봉상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이 일봉으로 추세를 또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 추세선 부근이나 혹은 추세선 위에서 좀 갭을 띄우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실 내일 갭을 좀 띄우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분봉상 흐름이 이제 장 막판 직전에 이제 그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급등 신호는 내일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그 상승에 대한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액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판단하고 대응하기 힘들겠죠.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려면 내일 수급적인 부분도 좀 살피면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좀 갭을 띄우고 시작하더라도 그냥 시가 기준으로 전량 이제 매도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수익 레시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김현우 전문가님, 제 눈에 있는 게 이게 맞을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클리오. 아, 네, 맞습니다. 킬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뭐 색조 화장품에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국내 최초로 이제 색조 전문 브랜드로 기업이고 지금 색조 화장품계에선 국내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유통과 판매 사업을 집중해서 좀 헬스 앤 뷰티 스토어의 확장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온라인 매출 성장도 이루어지면서 다른 화장품 브랜드보다 호실적을 굉장히 기록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부터 중국 우한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중국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을 포함한 화장품 업종의 전체적인 반등세가 클리오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현재 대략적으로 21선 구간을 지금 돌파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주보다는 좀 상승률이 미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후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 중에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한국 화장품은 61선을 크게 돌파하고 또 코리아나도 61선 크게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매출을 기반으로 한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평가 구간에 대한 저가 매수 이익 기조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클리오를 비롯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 기대감이 제일 먼저 주가의 화장품 업종 쪽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17,500원 선, 이 선을 기준으로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이제 1차 목표가는 대략 24,000원 선을 찝어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였습니다. 1차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호성 전문가님, 오늘의 수익 레시피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온 종목은 그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제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좀 실적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매년 또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19년도 실적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액결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 종목 실적이 좀 향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좀 실물 화폐가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있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보면 쉽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물 화폐를 들고 다니지 않고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전자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실물 화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소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전자결제 서비스는 수요가 좀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언택트 관련 또 이제 소비 심리가 또 이 종목에 또 영향이 있는데, 이제 언택트 소비 심리가 강화가 되면서 현재 그 전자결제 서비스가 더욱더 가속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자결제 서비스 내에서도 지금 이 종목이 그 영위하고 있는 소액결제 서비스가 훨씬 더 좀 크게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안성도 있을 거고 좀 편리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액결제 서비스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당사가 이용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액결제 서비스는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자결제 서비스 중에서 소액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물화폐 수요가 좀 감소되면서 전자결제 서비스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그를 통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택트 소비 그 심리로 인해서 좀 현재 전자결제 서비스가 가속화가 됐다. 그래서 현재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우성 전문가님의 오늘의 수익 레시피 종목과 전략은요. 저희 MTN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1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아니면 문자번호 1600-2576번으로 숫자 2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과 가격 전략 함께 보내주시고요.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덤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내 수익을 부탁해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최우성 전문가님 그리고 김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맛있는 수익 레시피 종목 MTN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5시 30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MTN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